안녕하세요. 입시 상담을 진행하는 김설종 실장입니다. 예비고사 설명회 오늘은 입시를 제일 먼저 진행을 하고요. 끝나고 나서 원장님께서 수학 진행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과학을 진행해서 총 3부로 이루어지고요. 저는 이제 27학년도 이제 대학을 가는 길 예비고사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지막이죠. 현재 입시체제의 마지막 학년도, 이제 재수없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학년도라서 입시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서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입니다. 수능은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 선택으로 확보까지 하는 건 언어함의 수준의 태길. 올해 수능에서 국어가 편점수 만점이 147점이 나와버렸죠. 입시에서 국어가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키가 될 거고,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문과 구분은 폐지되면서 공통으로 수학 원투를 하고 확통, 미적, 기하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되죠. 미적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확통, 그 다음이 기하가 극소수. 근데 상위권 대학의 문과를 합격한 이제 정시에 25학년도 정시 사례를 보면 상위권 대학의 문과도 기본적으로는 다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문과 상위권도 미적을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교과에서 문과를 침공한 아이들도 있겠죠. 영어는 영어 원투, 한국사는 한국사, 탐구는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총 17개 중에 택 2로 선택하는 체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다음에서부터 또 바뀌죠. 그런데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가, 정시에서 자연계열이에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화자 원면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돼요. 공시가 되고,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미적기하 확통을 다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지원이 가능해요. 서울대만 미적기하 중에 되게 있고요. 그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서울대만 바탕이고 나머지는 다 탐구 중 택 2. 사탐 같은 해도 되고, 사탐 2개 해도, 사탐 2개를 하고도 자연계열의 일부 제한인과를 제외하고는 다 지원이 가능하죠. 요거를 제가 왜 빨간색으로 했느냐, 정시에서는 연대는 가능한데 수시에서는 제한이 있어요. 과탐 2개를 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미적이나 기하를 해야 지원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탐에 가산점들을 주게 되는데, 고대는 가산점이 없었다가 내년에 이제 3% 가산점을 주고요. 연대도 3% 가산점. 그 다음에 평균과정이 거의 최대 5%, 그다음에 중앙대도 5% 가산점이 줍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뽑느냐, 이 대교협이라는 그 기관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27학년도 수시 모집 총계가 80.3%, 27만 7,583명, 정시는 6만 8,133에서 19%, 그래서 총 4년제 대학의 인원이 34만 5,717명. 수시가 압도적으로 80.3%로 많고, 그다음에 정시가 19.7%로 수시에 비해서 상당히 거의 5배 정도죠. 수시를 가장 많이 뽑습니다. 대교협이라는 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보여줬어요. 수시하고 정시 나눠. 수시에 보면 학생부 교과가 이 정도 인원으로 해서 4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이 23%, 논술, 실기, 실적, 기타에서 총 80.3%의 전체 인원을 뽑는데, 교과하고 종합으로 뽑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많죠. 학생부를 가지고 뽑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정시는 수능이죠. 이제 정시 수능률은 18.3%고, 정시에서도 뭐 교과나 종합, 실기, 실적, 기타 전형들이 있어요. 대부분 수능을 뽑는 전형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발표를 해줘요. 그래서 수시에서 수도권은 학생부 교과가 32%, 그다음에 종합이 43%입니다. 전체 인원 이 정도에서 교과가 이 정도, 종합이 43%. 종합이 더 많죠, 여러분. 수도권으로 가지고 종합 전형은 더 많이 뽑습니다. 비수도권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 인원들 중에 교과는 68%로 늘어나고 종합은 21%. 비수도권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게 훨씬 많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정시입니다. 정시 이제 6만 4천 명 중에 수도권에서 가져가는 인원이 4만 2천 명이에요. 그다음에 비수도권이 2만 1천 명. 비수도권에 대학이 많을까요? 수도권에 대학이 많을까요? 200개가 좀 안 되는 4년제 대학인데.
여기가 훨씬 많겠죠. 정시를 많이 안 뽑아요. 그리고 이 수도권에서는 정시 비중이 그래도 좀 올라갑니다. 이런 자료는 이제 매년 발표를 해요. 대교육에서 매년 발표를 하면은 이게 신빙성이 있는 자료지만 이게 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이제 데이터의 오류.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주요대인데 이거는 전체에 대한 데이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울대서부터 홍대 정도까지 주요 대학의 27학년도 모집 인원을 정리해봤어요. 교과 전형. 서울대는 교과가 없죠. 지역균형은 교과가 아니라 종합전형이에요. 전교 1, 2등만 지원할 수 있지만 보시면은 전체 데이터가 11.4% 교과 전형은 이 주요 대학에서 11.4%를 차지합니다. 전체에서 45%였는데 확 줄어들죠. 이것도 나라에서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22학년도 이전에는 거의 더 적었어요. 나라에서 뽑으라고 해서 학교장 추천이라는 게 생겼죠. 지역균형이라든지 그게 다 이렇게 해서 10% 내외, 11%, 13%에서 11% 정도를 뽑습니다. 자,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전국에서 22%였는데 34%로 확 늘어났죠. 상당히 많은 인원을 종합전형으로 뽑죠. 서울대와 지비하고 일반에서 61%, 이게 수시 전체니까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이 주요 대학은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왜 주요 대학은 교과가 아닌 종합을 선호할까요? 교과, 종합.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 순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쭉 있으면 1.2가 붙고 1.4가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종합 전형은 1.5가 떨어져요. 그리고 1.8이 붙기도 해요. 그렇죠? 자, 내신에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주요 대학에서는 종합 전형을 선호합니다. 우리 지역의 일반고에서 내신이 한 1.5 정도 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내신 1.5 정도. 1.5. 근데 다른 지역에 내신이 한 3.5 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 더 잘하죠? 알 수가 없죠. 그 아이가 상상도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1.5, 우리 동네에 1.5인 아이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못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전형을 더 많이 뽑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실제 한 8.7%, 전국은 4%였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8.7%로 올라가죠. 대부분 논술 전형은 주요 대학에서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실기 특기자 요 전형들은 지금은 대부분 예체능 전형이에요. 예전에는 수학과학 특기자, 어학 특기자 이런 게 있었는데 많이 없어지고 거의 다 예체능이고요. 자,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게 정시입니다. 정시는 20.5, 정원 4배 했었을 때 아까 19점 몇이었죠? 근데 41%를 뽑습니다. 정시 전형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해, 주요 대에서. 이게 22학년도나 23학년도에서 나라에서 너희들은 학생부 종합과 논술의 비중이 너무 크니까 수능 위주의 전형을 30% 이상으로 늘려라. 그래가지고 늘렸어요. 수능으로 뽑는 걸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시가 꽤 많습니다. 현역들은 수시를 우선시는 해야 되지만 정시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정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비중을 꽤 많이 뽑기 때문에 주요 대에서 올해 수능 만점자 5명이라고 했죠. 그중에 일반고가 3명인가 4명이었죠. 현역이. 그러니까 버리면 안 돼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집 인원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전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비고 3이니까 한양대까지만 서울대서부터. 서울대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 종합전형이라서.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보시면은 연대는 10명 추천, 고3만. 이렇게 해서 500명을 뽑고 교과 100으로 뽑습니다. 교과 100, 교과 성적으로. 그리고 수능체제가 있고요. 고려대는 학교장 추천 12명, 그리고 고3만 뽑고 648명, 꽤 많이 뽑죠. 교과 90에 서류 10이 들어가요. 이 서류 10의 비중이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해요. 이 교과 성적의 극한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이 서류 10으로도 뒤집어지고 해. 최저가 있고요. 서강대는 지역균형 20명 고3만 쓸 수 있고 170명에서 교과 100. 그래서 최저가 있습니다. 성균관대가 작년 대비 바뀌었는데요. 학교장 추천에 제한을 없앴어요. 27학년 제한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수까지, 재생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9명에서 여기는 공통 과목의 이제 교과 400거리가 나오는 게 한 80% 나오고 나머지 이제 진로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의 정성 평가를 포함해서 최저가 있게 뽑습니다. 한양대는 11%인데 여기도 재수까지. 재수까지 했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올해. 근데 작년에 나보다 내신 좋았던 애가 재생이 자기가 쓰겠다고 하면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336명 교과 10에 정성평가 10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교과로 뽑는 전형들이 있고 일부 이런 정성이라든지 서류가 들어가죠. 내신만으로도 아니라 얼마나 더 그 학교 생활을 잘했는지 어떤 학교의 차이도 있잖아요. 솔직히 일반고에서 좀 더 좋은 학교를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교과 전형은 이제 주요 대학이 이렇게 되는데 교과 전형을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커트라인이죠. 우리 아이 내신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학교마다 잘 발표를 안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나라에서 다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전형평가 기준 결과물에 해서 쭉 발표가 돼 있습니다. 몇 년치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23년서부터 25학년도 결과물 주요과지. 연세대학교죠. 1점대 초반으로 다 50% 컷과 70% 컷이 2배가 됩니다. 말 그대로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50% 컷과 70% 컷은 50% 컷이 평균이 아니라 10명 중에 5등 안에 그리고 7등 안에 그 성적들을 대학 어디에 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의예컷 1이에요. 이 앞에 다 1이었다는 거죠. 1.0 이 교과전형.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연대보다는 살짝 밀리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대략 1점대 중반이나 초반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서류 10%가 약간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5대 의예과대는 1.05, 1.07이었네요. 다음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부터 이제 살짝 밀리죠. 1점대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야 돼요. 이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 큰 차이는 없어요. 서강대는. 근데 이제 인기가 좀 낮은 과들 같은 경우에는 1점대 후반대가 간혹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도 거의 연대하고 맞먹었어요. 굉장히 높죠. 여기서 살짝 내려갔죠. 이때는 최저가 없었고 이때 최저가 있고 올해도 최저가 있거든요. 최저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이렇게 살짝 차이가 나는 것과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교과 전형들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교과 전형에서 요 한양대학교의 화학공학과 1.01, 1.12, 1.12 정말 1점대 극초반이 아니죠. 이 아이는 내신이 1.11인데 이 아이는 왜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5등으로 합격했을까요? 이 아이는 1.11이면은 지방국립의대를 지원했을 때 거의 최초 합격 컷이에요. 그죠? 이 아이는 왜 여기를 한양대가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한양대가 나쁜 학교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이런 거죠. 입시를 이제 3학년이 올라가시니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대학에 원서를 써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가. 6월달과 9월달 모의고사를 봤죠. 평가원 2번을 보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 주가 원서 접수예요. 그럼 9월 평가원 가르쳐준 결과 보고 내가 정시에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위아래로 쓰는 거죠. 수시. 여기만 6개 물론 쓸 수도 있겠죠. 너무 위험하잖아요.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는 게 전략인 거죠. 그죠? 이 아이는 정시에 한양대가 안 됐을 확률이 크죠. 그리고 최저까지 없잖아요. 의대는 대부분 최저가 엄청 세죠. 올해 수능이 불수능이어서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최저를 못 맞힌 의대생들이 지원하는 데 꽤 많을 거예요. 이 아이는 최저가 없는 여기가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내신으로만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한양대였고요.
갑자기 학교를 좀 내려서 단국대를 보니까 이제 2점대 중반대가 나옵니다. 단국대가 이 정도 선이에요. 교과를 썼어요. 종합전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합전형은 이제 서울대가 지역균형과 일반전형. 지역균형은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2명을 받을 수 있고 서류평가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30%로 하고 최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면접은 일반 면접이에요. 학생부를 가지고 면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서류평가로 2배수를 뽑고 면접 구술로 서류평가랑 5대5로 해서 뽑습니다. 최저는 없습니다. 여기에 면접 구술이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의 이제 구술 면접이 되죠. 연세대학교는 활동우수형과 국제형이 있는데요. 1단계 서류평가로 활동우수는 4배수를 뽑고 국제형은 5배수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이 40%고 최저가 있어요. 고려대학은 이제 학과부수형과 계절적 학으로 나눠지는데 학과부수는 서류평가로만 100하고 최저가 있고 얘네들은 면접을 보면서 최저가 없어요. 성균대는 서류평가 100으로 뽑고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융합형, 탐구형, 성균인재, 과학인재 뭐 이렇게 4가지에 이용을 하는데 가장 많이 뽑는 이 2개 전형은 서류평가로만 하고 최저가 있고 없습니다. 성균인재와 과학인재는 그 특정 인재들을 뽑기 위한 전형이라서 면접도 있고 뭐 재심 수학과학인재, 과학인재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래.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양대도 그냥 면접 서류형 하나였었는데 얘네들도 3가지로 나눠가지고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에서 추천형은 학교장 추천이 들어가야 돼요. 12% 똑같이 교과랑 종합평가 이런 식으로. 서울대 연고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종합전형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서울대 연고대에는 면접 비중이 많아요. 학업부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보면은 많이 뽑는 데에 면접 비중이 적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각자 입장에서 각 대학들은 입시의 목적이 뭘까요? 입시를 할 때 대학들의 목적은 우수한 애들 데려가야 되죠. 우수한 애들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형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이번에 꽤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이게 저절 적용되는 거. 나누고 그렇죠. 얘네들의 목적은 연고대 애들 뺏어와야 돼. 그죠? 그래서 면접이 없고 최저가 없는 게 많아요. 그럼 합격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합격을 하면 엄청 좋죠. 엄청 좋지만 굉장히 불행한 애들이 나오기도 해요.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수능을 받고 원서 접수를 하고 수능을 봤더니 수능 다 맞아버렸네? 그래서 좀 이따가 합격자 발표를 했더니 성균관대를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럼 얘는 연대나 서울대를 못 쓰는 거죠, 정시.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마취 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서 쓸 때 정말 신중하게. 서울대, 연대, 고대는 우수한 애들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우수한 애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갈라요. 구분을 해요. 그래서 면접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종합전형도 이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서울대 지역균형입니다. 지역균형이죠. 역시나 1점대 초반에 강한 통성대를 보여주죠. 의예과 같은 경우는 1.03, 1.06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가면은 사실 좀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선출 불가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일반 전형도 일반고 아이들도 뚫어요. 뚫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과거나 영재고 특목고 아이들이 더 많이 선정을 하죠.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입니다.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은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아요.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에서는 그 특목자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뽑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나오는 게 학교 홈페이지가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일반고 최상위권하고 그 특목자사에서도 내신이 괜찮은 애들이 뽑혀요. 그리고 국제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특목자사 아이들이 뽑고요. 그다음에 고대 학업우수입니다. 고대 학업우수 전형은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형상의 이렇게 되죠. 고대 학업우수는 일반고 최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계열적 합이라는 걸 또 따로 뽑습니다. 컷이 많이 내려갔죠. 2점대 중반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최저도 없고 특목자사 아이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뽑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어딜 지원하는지는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지원할 때. 근데 대부분 학업 우수에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계열적 학업에 특목자사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죠. 서강대입니다. 서강대에 가니까 이제 좀 많이 내려가요. 3점대까지 가요. 이 중에 일반고는 정말 거의 없을 거예요. 서강대는 그 종합에서 특목자사 아이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계열 모집, 학과 모집으로 나누는데 이 노랗게 한 거는 여기 계열을 뽑았다가 다시 학과를 뽑았다가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해드렸고요. 실제 커트라인 성적상이 이렇게 되고 얘네들 이름이 융합형이랑 탕구형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2점대에서 3점대까지의 성적들을 보여주고 그래도 이제 의대 같은 경우나 약대는 좀 세죠.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인재전형입니다. 작년 25년 결과 모집 인원이고 경쟁률이고 총알학교 꽤 많이 돼요. 93명 반도체 시스템 93명까지 돌았고 이게 50% 컷과 70% 컷입니다. 4점대와 5점대가 구배를 하고 있죠. 자, 이 중에 정말 일반고는 몇 명이나 될까요? 대체적으로 과고, 영재고 아이들을 과고랑 영재고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 전형이죠. 아이들을 안 뺏기려고 서울대병대에 안 뺏기려고 이런 전형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죠. 자,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도 대략 이렇게 2점대에서 3점대 선의 종합전형을 뽑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는 이제 뭐 집에 가셔서 대학 어디가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몇 년치를 이렇게 더 보실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교과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참고 자료예요. 참고 자료. 교과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되겠지만은 종합전형은 내가 여기 3.66이 됐네. 그리고 나는 3.0이네. 중국어에서 안 되죠. 그래서 꼭 참고 자료를만 보시면서 지원을 해야 돼요.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서울대는 없고 연대에서부터 한양대까지 논술 100으로 뽑아요. 다른 게 하나도 안 들어가고 논술 실력으로만 뽑습니다. 최저가 연대는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논술 전형을 생각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자연계열. 자연계열 학생은 이제 10월달 모의고사를 봤었고, 그죠? 10월달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등급이 계속 나왔고 안정적이다. 수학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중앙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대학들의 논술 준비를 겨울방학서부터 하시면 돼요. 안 늦어요. 안 늦어요.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대신 1등급이 나온다는 조건 하에. 이제 모의고사를 3학년이 되면은 3월, 5월, 6월, 7월, 그다음에 9월, 10월 6번을 보게 됩니다. 그게 계속 수학이 1등급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차라리 논술을 듣고 수능을 하는 게 빨라요. 대부분의 논술학원에서 3, 4등급 수학 논술하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되는 아이도 있어요, 간혹. 그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대학 위에는 1등급이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이 합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수학 실력으로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도 이제 건대, 경희대 이렇게 쭉 가서 아주대, 인하대까지. 솔직히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아이들은 정말 수학만 잘 나오고 나머지가 완전히 꽝인 아이들은 논술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내신도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하는데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지는 아이들은 준비를 쭉 해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최대치로 올리는 게 더 빨라요. 논술 경쟁률도 높은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1을 찍고 시작을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해줘요. 인문계열 아이들은 얘기가 또 달라져요. 얘네들은 준비할 게 많아요.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그거에 대한 자기 의견을 써야 되고 뭐 800자, 1200자, 1500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어느 정도 미리 해야 돼요. 2학년부터 들어갔어도 돼요. 논술 전형은 대학 어디가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한양대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식으로 평균 점수들을 오픈을 해요. 평균 점수, 과별, 상경, 인문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합격자의 최종 등급자의 평균 점수입니다.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을 해서 요 점수대에 내가 얼마나 근접하는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뭐 오전, 오후 1, 오후 2죠. 여기서 잘 보시면은 작년에 오전에 점수대가 막 91, 84, 78, 84, 60도 하나 있었지만 이런 식의 건설 환경이 90일이었어요. 평균이. 그래서 오후에 보니까 갑자기 71, 70, 76 떨어져 68도 있어요. 산업과학과. 수학과 76이에요. 수학과가 76인데 건설 환경이 91. 수학과 쓴 애보다 얘가 수학을 더 잘할까요? 문제가 달라지고 중간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럼 여기 가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문대도 있어야 돼요. 아니지만. 자,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는 이제 서울대는 이제 나군을 뽑고 서울대는 정시에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이 있어요. 지역균형은 똑같이 학교장 추천 2명이고요. 수능 60%와 교과평가 40.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으로 2배수를 뽑고 교과평가 20이 들어갑니다. 서울대 정시는 다 교과평가가 들어가요. 근데 점수 하락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수님 두 분이서 A, B, C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AA 만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성평가를 들어갑니다. 교과평가. 연세대는 수능 95에 교과가 5. 이건 성적이 들어가요. 교과가 5.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의대나 이런 데는 이제 면접이 발굴을 해서 뽑고요. 고대는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를 나눠서 뽑고요. 일반 전형은 수능 100, 교과 우수는 교과가 20%가 반영이 됩니다. 서강대는 수능 100이고 성균관대는 수능 100인데 뭐 의예나 이런 데가 인적성이 들어가고요. 한양대는 수능 90에 종합평가를 항상 넣어야 되는. 그래서 다군, 나군, 다군, 다군, 나군, 다군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다군, 나군, 다군에 대해서 이제 간혹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가 나군이죠. 그렇죠? 서울대가 나군. 연고대는 가군이죠. 연고대가 나군이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원래 서울대가 가군이었어요. 예전에. 그때는 얘네가 나군이었어요. 서울대가 나군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바로 우리는 가군으로 갑니다. 지원자들의 그런 성평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피하는 거죠. 서강대는 가군에는 원래 없었는데 다군이 생기긴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아요. 110명. 나군. 원래가 나군이었어요. 서강대. 어차피 서울대 쓰리들이 우리 안 써요. 연고대 애들 뺏어와야 되죠. 그래서 나군. 성균관대하고 한양대는 가나다군을 다 뽑습니다. 원래 가나군 위주로 뽑았었는데 다군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중앙대한테 많이 뺏기다 보니까 다군을 늘려가기도 하고요. 가나군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연고대 아이들 뺏어와야 되는 과와 연고대 아이들하고 박치기를 시키는 과. 자신 있는 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합니다. 정시도 대학 어디가에 발표가 되는데요. 서울대가 매년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 거, 이게 작년 25학년도부는 자기네 환산점수를 올려놨어요. 그걸 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략 요 정도의 평균, 과마다 평균 97.5, 97.5, 97, 98 쭉 나와요. 의예과 99. 100분위 평균으로 했었을 때 이런 식의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99%는 그 진학사라든지 이런 UA라든지에다 성적을 입력하면 아이의 위치가 나와요. 그 위치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99%면 상위 1%잖아요. 상위 1%는 의대를 못 가요. 그죠? 99.9 이상이 돼야 이제 서울대 의대가 가능한 건데 여기는 그냥 과목 평균인 거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위치. 그거를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울대 지역균형입니다. 지역균형의 목표는 이렇게. 과들이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아요. 99, 99.5. 이 정도. 연대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연대서부터는 과목별 70%, 7등 안에 100분위 성적들을 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몇 등, 몇 프로, 수학 90%, 인식 92%에서 영어 2등급을 이렇게 쭉 해서 95학년도, 25학년도에 성적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인문자연이었는데 이때서부터는 그냥 합쳐졌죠. 어차피 구문이 없으니까요. 사탄 구문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상당히 높은 분들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연대하고 살짝
낮은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낮아요. 그대는 평균 점수까지도 보여줍니다. 영어학과 한국 서비스는 평균을 보여줍니다. 사이트마다 조금씩 달라요. 고대과대학은 98.4, 99. 서강대. 서강대에 보시면은 이제 비율에 따라서 이 정도의 비율. 제가 이제 빨간 걸 해놨죠, 탐구. 굉장히 낮죠? 100분위가. 68. 몇 등급이죠? 68, 4등급이에요. 69등. 72, 72, 72, 74, 75, 72, 62, 75, 75, 75. 다 4등급이에요. 77까지가 3등급이에요. 4등급인데 어떻게 서강대를 합격을 했냐, 정시에. 그러니까 이게 정시원서 쓰실 때에도 상당히 잘 계산을 해야 돼요. 국어가 서강대는 1.1 들어갑니다. 수학이 1.3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탐구 2개 합쳐서 0.6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68인 아이의 국어 100이에요. 수학이 92. 62인 아이는 97, 98이에요. 탐구를 많이 했을 때 실제로 이 성적을 가지고 탐구 비중이 큰 학교에 쓰게 되면은 쉽지 않죠. 특히나 이과 같은 경우는 탐구 비중이 30% 들어가는 학교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20, 30, 20, 30. 수학이 40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근데 요렇게 했을 때는 서강대가 최적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132, 132 막 3등급까지 있는데 사실상 1, 2, 3등급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1점 감점, 2점 감점 이런 식이 되고 한국사하고 어차피 4등급 이상은 다 만점입니다. 영어 비중은 정시에서 연세대학교를 제외하고는 큰 3등급까지 큰 폭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물론 이제 2등급까지가 제일 좋기는 한데 연대는 이제 점수가 확 떨어져요. 2등급까지 5점 빠지고 그 다음에 12.5점 빠지고 3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연대에서는 3등급이 되면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전에 그 경찰대학교를 간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신성구 학생인데 서울대 재래공학을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대도 합격을 했어요. 추가로 80몇 번인가 했는데 경찰대가 합격이 됐어요. 걔가 왔어요. 걔가 와가지고 어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경찰청장의 꿈이 아니라면 서울대를 가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경찰대를 간다고요? 경찰청장의 꿈이었나 봐요. 그리고 한 학기를 다니고 자퇴를 해요. 적성이 너무 안 맞고 친구들이 다 의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 해에는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험 못 보고 그 다음 해에 도전을 했죠. 그 다음 해에 도전을 해서 삼수생이 된 거죠.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국어를 2개 틀렸어요. 수학 다 맞고 과학 다 맞았어요. 국어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해. 거의 최상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대가 됐어요. 그때는 이제 서울대가 2를 했어야 지원이 됐어서 얘는 연대가 돼야 되는데 영어를 2등급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쪽 러셀인가에서 이제 상담을 받았더니 중대의대도 안 나온다고 그 이하를 쓰라고 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점수를 보니까 연대를 제외하고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대를 써라. 그리고 중대도 뭐 어차피 쓸 데가 없으니까 중대도 써라 했어요. 근데 카톨릭대를 최초 합격을 했어요. 영어가 2등급이면 점수 보기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중대는 안 됐어요. 아이들마다 쓰는 게 달라요. 그래서 러셀도 맞추고 저도 맞췄어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하실 때도 정시도 그냥 큰 틀에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부 학교마다 점수를 다 비교를 하셔야 돼요. 성균관 상당히 높죠. 성균관대 의대과는 98, 98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 성적표가 나오고 모의고사가 나올 때마다 어차피 모의고사에는 성적표가 100분위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런 거 한번 비교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는 거죠. 누적된 날에서. 수능입니다. 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아이들이 이제 자기 성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아이들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 모의고사라는 것과 이제 수능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대학에 가기 굉장히 힘든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은 고1, 고2 때 4번의 모의고사를 봤죠. 4번씩 해서 8번을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은 성적표가 나와요.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 A4지 한 장으로 아주 친절한 성적표가 나옵니다. 진짜. 성적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갖다 줘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과목별로 우리 반 등수가 나와요. 그리고 전교 등수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국 100분위도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내 위치가 나오고 밑에 뭐 틀렸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 끝에를 보시면은 조합 100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국수탐 뭐 96%, 그럼 상위 4%. 그럼 상위 4%로 갈 수 있는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성적이라고 믿고 사는 거죠. 3학년이 됐어요. 3학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번의 모의고사를 보죠. 3월과 5월은 똑같습니다. 교육청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경쟁을 했던 우리끼리 같은 학년끼리 경쟁을 해서 성적표가 나와요. 근데 그게 깨져요. 몇 대 깨지죠? 6월달. 얘네가 들어와요. 올해 7만 5천 명이 들어왔고요. 작년에 7만 3천 명, 재작년에 7만 5천 명. 그러니까 7만 5천 명 내외의 아이들이 6월달에 같이 시험을 보죠. 연수생, 검정고시. 우리하고 항상 경쟁했던 애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들. 우리끼리 이렇게 봤었는데 이 7만 5천 명이 같이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다른 시험이잖아요. 다른 시험이에요. 내 위치가 이렇게 항상 예상이 됐었고 이 정도였었는데 이 7만 5천 명이 다 내 밑으로 들어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 밑으로 다 들어오면 100명이 확 올라갈 텐데 위아래로 섞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1차 쇼크가 일어나요. 현역들한테 1차 쇼크. 모의고사 봤는데 나 괜찮게 본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덕분이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평가원 성적표는 굉장히 불친절해요. 이게 평가원처럼, 이게 교육청처럼 A4지 한 장에 세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과목별로 100분위, 등급, 표준 점수만 나와요. 조합 100분 이런 거 없고 원점수도 없어요. 학교에서 주는 뚜꼬리표에나 있지 실제 평가원 성적표에는 그게 없어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내 위치를 딱 맞추기는 쉽지 않아서 이제 UA라든지 진학사라든지 막 입력을 해봐요. 그럼 100분위가 나오는데 떨어져요. 대부분 1차 쇼크가 오는 게 6월달. 근데 이 6월달 모의고사 가만히 생각해보면 얘네들 7만 5천 명, 요 정도 아이들 얘네들이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겠죠. 항상 잘하는 애들 있는데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못하는 애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공부한 시간이 짧아요. 왜 한 번도 하고 있는데 공부한 시간이 짧죠? 자, 수능은 언제 보죠? 11월 중순. 11월 중순에 시험을 딱 보고 나서 난 이번 생은 틀렸어. 그 다음날부터 수능 공부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나요? 아니죠. 일단은 원서를 써놨잖아요. 기다려. 표시 안 됐어요. 정시도 써봤는데 안 됐어요. 그럼 추가 문제도 나중에 해봤더니 안 됐어요. 그러면 2월 중순, 2월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한 건 3월, 4월, 5월 3달 공부하고 육모를 본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 고3 아이, 고3에 올라간 아이들은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끝난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끝나가고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애들이 각성을 해요. 공부를 했던 애들은 더 열심히 하고 공부를 안 했던 아이들도 공부를 합니다. 진짜로. 막 푸시하니까요. 또 아이들도 의지가 막 불타고 막 공부 열심히 해요. 이게 얼만큼 유지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겨울방학 동안 그래도 나름 되게 열심히 해요. 개학하고 나서 3월 모의고사도 받고 그다음에 6월 모의고사도 받고 5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연속성상 공부하는 연속성상의 그 시간은 재학생들이 훨씬 더 깁니다. 그죠?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뚜껑을 열었더니 얘네가 더 잘 봐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학교를 안 가요. 물론 절실함도 있겠죠. 더 절실함도 있겠지만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해요. 수능 준비하고 논술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죠. 6월달이 가장 고3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6월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럼 개학을 했더니
3월 좀 지나고 나니까 3월 모의고사를 봐요. 그죠? 그럼 뭐예요?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끝났더니 중간고사하고 맞물려가지고 5월 초에 또 모의고사를 봐요. 그죠? 그러면 6월 모의고사 하면서 기말 신경 써야 돼요. 수행도 해야 돼, 이것도 내야 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힘든 시기. 그래서 6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실력으로 멘탈을 강하게 하는 아이들이 이때 성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죠. 멘탈이 강한 아이들. 흔들리지 않아요. 대부분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애들이 멘탈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9월이 돼요. 9월이 되니까 9만 명이었네요, 올해. 작년에 9만 1,000명, 재작년에 9만 명. 2만 명,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늘어나요. 얘네들은 왜 6월에 안 보고 9월에 봤을까요? 그렇죠. 반수생들이 투입이 되고 있죠. 반수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반수생들도 되게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반수생들 중에는 항상 극상위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재수없는 놈들인데요. 연고대를 다녀요. 근데 나는 서울대를 가야겠다. 서울대 연고대를 다니면서 역시 의대를 가야겠다. 심지어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나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 작년 만점자 11명이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의대생이었죠. 현실이 그래요. 걔네가 투입이에요. 그럼 내일치를 이렇게 이제 알면서 내일치가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9월에 극상위권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밀리는 거예요. 수능은 100분이거든요. 그게 9월 모의고사. 그래서 9월 성적이 수능과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올 애들이 웬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올해 시험 본 인원은 16만 명이었습니다. 작년 16만 명. 별 차이 없죠? 여기도 15만 7천 명.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보는 6월, 9월 수능의 경쟁 상대가 다 달라요. 그 중에 나보다 잘하는 애가 몇 명이고 못하는 애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게 수능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생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얘네들이 다 잘하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무늬만 재생인 애들도 많고. 그래서 재생들 성적이 이렇게 정기분포를 합니다.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고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고. 재학생들도 성적이 이렇게 정기분포를 하겠죠? 이 정기분포와 정기분포를 합쳐봐요.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자기 자리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재학생들이 크게 밀리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뚜껑을 열면 크게 밀리는 게 대부분 재학생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알고 있었던 교육청 모의고사의 그 100분, 조합 100분이 나의 위치, 그게 3학년이 되면서 가짜가 돼요. 이게 가장 심각하게 아이들한테 타격을 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 3월 달에 올해는 35,000명 정도의 응시 인원이 있었죠. 그리고 쭉 갔더니 원서 접수를 37만 명, 35만 명, 37만 명 정도가 원서 접수를 했어요. 실제 시험 본 아이들이 33만 3,102명입니다. 거의 4만 명, 3만 8천 명 정도의 고3 아이들이 수능날 시험을 안 봤죠. 작년도 비슷하죠. 그 작년도 4만 명 정도. 4만 명 내외의 아이들.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한 5만 명 정도 줄었어요. 이 아이들이 수능날 수능을 안 봅니다. 고3입니다. 얘네들은 고3인데 왜 수능을 안 봤을까요? 수시 합격. 수시 합격했다라고 제일 먼저 말씀들을 해주세요. 아직 긍정적이신 거죠? 물론 수시 합격한 아이도 있습니다. 수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대부분은 수능을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걔 인생에 있어도 한 번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난 수시 합격했으니까 내가 같은 애도 꼴찌 할 거야. 그리고 가서 시험 잘 봐요. 마음이 편하니까. 대부분 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중에 취업을 나간 애들이 일부 아이들이 시험을 보진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냥 안 봐요. 모의고사는 어디에서 시험을 봐야 되죠? 우리 학교에 가야 되죠. 아직 졸업을 안 했어요. 출석해야 되고 가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정말 다 엎어져 잡니다. 그런 학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쪽 쪽에. 엎드려 자요. 얼마 가지고 막 대충 써가지고 내줘요. 그죠? 자, 수능날은 우리 학교에 가나요? 지정된 고사장에 가죠.
부사장이 가요. 우리 반 애들하고 같이 보나요? 아니죠. 생판 모르는 애들하고 가요. 근데 거기 가서 창피하게 엎드려 자다가 오행한테 써가지고 내줘야 돼요? 그냥 안 가요. 시험을 봐봐야 갈 수 있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런 아이들 중에 1, 2, 3등급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8등급과 9등급의 아이들이 빠집니다. 8등급과 9등급. 자, 9등급은 몇 프로까지일까요? 1등급하고 똑같죠? 4%. 8등급은 11%.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자료 나온 데이터 통계 자료예요. 자, 제 생들도 원서 접수만 하고 안 본 애들이 있어요. 원서 접수 올해 55만 4천 명 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최초 발표 자료. 그 다음에 어저께 성적 나와가지고 발표 자료. 10% 이상 빠졌죠. 기가 막히게 떨어지죠. 여기도 그래요. 여기 이때 뉴스에도 나왔었죠. 13% 이상 빠졌다고. 그 아이들이 이탈을 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이탈을 했었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9월 모의고사에서 100명이 시험을 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11등 했어요. 잘했죠? 11등이면 11% 2등급을 찍었습니다.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그래서 한 명을 제끼고 10등 했어요. 10등. 그러면 10% 2등급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100명이 아니네요. 그죠? 한 10% 정도 빠지니까 90명이에요. 그럼 9.9등까지가 2등급이고 나는 성적이 올라도 3등급이 되는 게 소문이에요. 위아래로 누가 어떻게 놀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비약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현상들이 항상 등급 컷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실수하는 아이들한테 많이 일어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마지막까지의 수능이 왜 중요하냐? 수시에 합격하면 물론 좋죠. 수시에는 최저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불안해서 100% 합격이라는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시지원 가면은 최대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아이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정말로 다 대학생들이 돼 있어요. 학교 분위기가 정말로 안 좋습니다. 그 시기가 가장 수능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인데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나 최저만 맞추면 되지. 그러니까 맞춰서 내신을 맞춰가지고 종합전형도 좀 당연하니까 최저만 맞추면 돼. 라고 하는 애들 중에 최저를 맞추는 애들 거의 못 봤어요.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최저를 맞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9월달에 원서 접수를 하면서 착각들을 해요. 2학년 10월에 2등급 2개 맞췄었어. 9월에는 현실은 산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췄었어가 아니라 9월에 마치고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최저를 생각을 했을 때는 마지막까지 1학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내신이 다 끝나고 이제 수시에 들어가는 건 다 끝났다고 하면 엄청 풀어져요. 학교에서도 완전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정시파, 그 다음에 놀자파. 모든 등급에 걸쳐서 다 나타나요. 이 현상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능을 마지막까지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입시 컨설팅 일정인데요. 제가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은 기말고사 이후서부터 정시 원서 접수 상담까지 쭉 진행을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기말고사 이후에는 예비고사 전략상담이라고 해서 2학년 내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겨울방학에 수능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1차 상담은 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게 재환생들이 하는 거예요. 해당 상담료는 원래 25만 원입니다. 근데 다 1차 상담은 신청자한테 다 무료로 해드리고요. 그 문자로 다 갈 거예요. 문자 받으시면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상담을 오셔가지고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제일 궁금한 게 무엇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느냐? 겨울방학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아이한테 콕 집어서 너 여기 갈 수 있어 하면은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그 대학을 못 가요. 이 성적대로 이렇게 갈 수 있어. 아직 3학년이 이렇게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의 핵심 내용은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신교육을 해요. 과목별로 어떻게 국어 어떻게 공부하고 수학 어떻게 공부하고 한국어 어떻게 공부하고 영어 어떻게 공부하는지 대략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아이하고 제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죠.
되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겨울방학 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이 학습 전략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물론 이 성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수시에서 쓸 수 있는 대학을 바운드는 잡아주는데 겨울방학에는 솔직히 겨울방학 동안 3학년 1학기 내신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석차백분위가 들어가는 과목이 몇 개가 없어요. 그죠? 다 진로 선택이에요. 웬만하면. 겨울방학 동안에는 수능으로 해서 3월 모의고사서부터 내가 정시에 어디 갔는지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신을 비교하면서 원서 접수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겨울방학이 지난 다음에 3월 모의고사 가지고 요 성적을 UA라든지 이런 데서 입력을 합니다. 그럼 정시 지원 가는 거는 보여드려요. 실제로. 보여주고 너의 내신,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내신과 수시와 정시에서 어떤 게 수능과 내신에서 뭐가 더 유리한지. 넌 정시 파이터야. 넌 3학년 1학기 관리 잘해가지고 수시하고 최저를 맞춰야 돼. 이런 상담들을 해줍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재작년에 갔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수학이 9등급이었어요.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우리 학원에 와서 수학을 거의 3학년 1학기 때 2등급을 찍었어요. 근데 다른 과목이 너무 바닥이죠. 그래서 걔하고 상담을 해주면서 제가 걔를 너는 정시다. 너는 정시다. 해줘가지고 근데 다른 과목들이 너무 안 돼 있어서 결국 이제 가천대하고 한양대 이렇게를 갔는데 그 내신 9등급이 수학 9등급이 그런 학교를 가는 게 굉장한 거죠. 근데 정시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쓸 수 없었을 때. 3월 달에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이제 모의고사 평가원 거죠.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수시 전략 상담을 해주고 9월 달에는 이제 원서 접수 상담을 진행합니다. 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잘 6개를 선택할 수 있고 6개를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찍어드리지는 않아요. 가는 거를 다 불러드리고 요거는 꼭 썼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서 그럼 왜냐면은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6개 중에 하나는 써야 돼요. 안 쓰면은 평생 후회해요. 6개를 너무 다 안 좋은 생각하지 마시고 꼭 써야 되는 걸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아이가 쓰고 싶은 것도 쓰고 부모님 가족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원서 접수를 하는 게 9월. 9월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지금 이제 수시 합격생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어요. 발표가 되고 아마 12일 전후한 다음에 20일 전후가 되면은 충원학교까지 해서 발표가 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대학에 들어가서 그 요강 보시고 성적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다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트의 힘을 빌어서 대부분 UA 걸 많이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면은 각 대학별로 산출돼서 성적이 나와요. 어디가 더 유리한지 같은 점수 때도 아까 그 성황리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문과 침공을 하는 아이들이 꽤 나와요. 생각보다. 예, 국어를 잘 봐야 문과 침공이 가능해요. 실제로. 국어를 잘 봐야 가능하고 한국어가 좀 약하면서 수학하고 국어를 잘 봤을 때는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국문고의 4등급이었던 내신 4등급이었던 아이가 수능에서 수학은 1등급을 찍었고 국어도 1등급을 찍었고 탐구가 아마 2, 3인가를 찍었을 거예요. 3인가를 찍어가지고 얘가 이제 쭉 보니까 성균관대 공학계열 정도 나오더라고요. 성균관대 공학계열 정도 나오고 고대 경영이 나올 것 같아서 가군에 고대 경영을 쓰고 다음에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쓰고 다군에는 중앙대 전기전자 쪽을 지원을 했습니다. 셋 다 합격했어요. 셋 다 합격하고 고대 갔어요. 이과 공부를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고대 경영을 갔어요. 그런 식의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년 동안 이루어진 일인데 이게 생각보다 금방 와요. 겨울방학이 정말 금방 지나갔고요. 계약하고 딱 문 뜨면은 3월 모의고사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또 5월 모의고사. 아이들이 진짜 힘들어해요. 학교에서 할 게 많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신경 써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1년 커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잠깐 질문 받고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